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준비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회를 통해 사람들은 부를 일궈 나가죠. 어렸을 때 저는 이 말이 학위나 자격증 같은 것에 국한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 줄 알았죠. 물론 일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니 이게 다가 아님을 알게 됐죠. 사람들은 저마다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도 있으면서 좋은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이 기회라는 녀석을 더 자주 만날 수밖에 없죠.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하지만 클래스가 다른 부자들은 분위기로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부의 기회를 끌어당기는 분위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해답은 바로 말투에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 아비투스를 통해 클래스에 있는 부자들의 말투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이런 말투의 중요성, 그리고 부를 끌어당길 말투를 연습하는 독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을 사귀면서 중요한 걸 간과했습니다. 말을 단순한 소통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사회에 나와서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계층의 인간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뭔가 말의 쓰임이 완전 다르다는 걸 느꼈죠.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에는 말에 대해서 언어 자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작가 도리스 메르틴의 아비투스라는 책에는 언어 자본의 개념에 대해 잘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상류층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투 자체가 상류층과 가난한 층을 나누는 자본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 말을 할 때 웅얼거린다든지 줄임말을 쓴다든지 그런 부류들은 아무것도 몰라. 아마 누군가는 등의 모호한 지칭의 표현은 상류층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류층 부자들은 남을 비하하는 단어, 잘못된 관용 표현, 무슨 뜻인지 알기 힘든 길고 장황한 설명 등은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언어에 있어서 문법적 오류도 매우 적다고 하죠. 사회에 나와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다른 언어의 세계였습니다. 어렸었던 그때 저는 비슷한 연령대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연령층에서 사용하는 비속어와 문법적 오류가 남발되는 줄임말 등이 몸에 배어 있었죠. 때문에 정작 우상과 같은 분을 만났을 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진행이 되질 않았죠. 표현력과 논리력의 한계 때문에 생각마저 얼어붙었습니다. 뭔가 계층이 나뉜 느낌이 계속 들더군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공기 자체가 벽처럼 느껴졌고 집에 돌아와서는 멘탈도 무너지고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런데 하루를 돌이켜보자 그 원인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내가 보는 문장들, 내가 사용하는 어휘들, 그리고 내가 내뱉는 말투가 문제라는 걸 알게 됐죠.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앞서 상류층 부자들은 말투가 다르다고 했는데요. 돈에 관련된 말투 역시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도 돈을 벌 기회를 만나지 못한다면 능력을 펼칠 수 없죠. 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말투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 해도 될까요? 잘 모르겠지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자들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제가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부자의 말투에는 신뢰와 권위 그리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계속해서 문의를 하고 싶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 사람과 소통하고 싶게 만들죠. 결국 이런 기회는 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투, 즉 언어 자본은 계층을 구분하는 역할도 하지만 부를 끌어당기는 기회도 열어주는 중요한 자본입니다. 이런 언어 자본은 선천적인 걸까요? 앞서 소개한 책 아비투스의 저자 도리스 메르티는 언어 자본은 선천적으로 가정 환경으로부터 물려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 상류층이 사용하는 단어와 말투들을 분석하고 연습해서 몸에 익힌다면 부의 기회를 끌어당기는 정도,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상류층 부자의 말투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면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날 기회가 없죠. 하지만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독서라는 녀석이죠. 2년 정도 지나고 그분과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관련 전공책도 꾸준히 봤고 잘 안 읽혀지는 부분은 펜으로 써가며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은 미친 사람처럼 자문자답하면서 혼자 말하고 대답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연극도 했었죠. 어떤 분야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말투가 바뀌는 건 덤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책을 골라서 읽는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려는 걸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분야로 부자가 된 사람의 책을 골라서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독서를 해야겠다고 베스트셀러부터 보면 흥미가 떨어져서 독서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관심 분야, 그리고 그 분야로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로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필사를 해본다입니다. 읽다 보면 모르던 표현과 설득력을 해나가는 논리 구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필사해보세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문맥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 문맥의 의미와 의도를 생각하며 블럭처럼 필사해 나가면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입 밖으로 또박또박 소리내어 말하는 걸 곁들이면 좋습니다. 중얼거리지 말고 또박또박 말을 하면 약간의 긴장 상태로 입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몸으로 기억하는 문장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해당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아주 중요한데요.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평소 사용하는 문장을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한다고 하면 이거 좋네요 라고 말하려는 순간 이 제품은 기능적으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라는 식으로 바꿔 말해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라고 말이 나오려고 할 때는 한 템포 쉬었다가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제 경험상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결국 말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이 바뀌면 결국 삶도 바뀌게 되어 있죠.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의 명언처럼 인풋이 한정돼 버리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독서는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도구이자 소스이죠. 오늘은 클래스를 표현하는 지표이자 부의 기회를 만나게 해주는 도구인 말투, 언어 자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루하루 독서를 통해 이 언어 자본을 쌓으셔서 여러분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클래스 있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